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그 보람의 병원 치과의 한윤식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그 제가 준비한 주제는 암 생존자의 치아와 건강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구강 건조증과 감염 관리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어, 이제 구강증의 원인, 이제 일반적인 원인이나 뭐 암 환자, 구강암 환자에 대한 원인 좀 살펴볼 거고, 그리고 암 환자 구강 감염 및 이제 구내염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이 어떻게 구강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차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 건조증이란 이제 구강 건조증이라면 저희가 그 입이 이제 마르는 증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저희가 뭐 일시적으로 이제 입이 마른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구강건조증이라고 하진 않고요. 이제 침샘의 기능 이제 저하로 이제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건조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때 저희가 이제 구강건조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침샘에서 나오는 침이 이제 부족하거나 전혀 나오지 않거나 이제 그로 인해서 입안이 건조해지는 상태를 이제 구강건조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타액이라고도 하는데 이 역할은 이제 음식을 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이제 타액에는 그 여러 그 소화 효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소화를 도와주게 되고 그 입안의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피부가 건조해졌을 때 상처가 이제 쉽게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구강내도 마찬가지로 입이 말라서 건조해지게 되면 상처가 이제 쉽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에는 여러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 이제 림프구라든지 특정 이제 항생 물질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어서 세균 성장을 억제하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에서 이제 요세 가지 타액선 이제 침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귀밑샘이라는 부분과 이제 턱밑샘, 이제 혀밑샘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이제 타액선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강건조증의 이제 주요 증상으로는 첫 번째로 이제 입안에 건조함 및 이제 끈적임이 나타날 수 있고 이제 침이 건조하다 보니까 이제 입안에 이제 거품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이 건조하니까 이제 침을 삼킬 때 또는 음식물을 삼킬 때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목이 마른 느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음에 어려움이 나타났다고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이제 침이 마르다 보니까 뭐 혀가 뭐 입술에 많이 달라붙는다든지 뭐 볼에 달라붙는다든지 이제 그런 이제 증상을 이제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입술에 갈라짐 그리고 혀의 끈적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타액이 충분히 역할을 못했을 때 입에 그런 이제 음식물이라든지 찌꺼기들이 남게 되면 이제 구취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충치나 잇몸 질환들이 이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건조증은 어, 발생률이 어, 성인의 경우 10에서 20% 그리고 60세 이상의 경우 그 빈도가 더 높아지는데요. 한 3에서 40% 정도. 그리고 70세 이상의 경우 6에서 70% 정도 점점 높아지는데 일단 연령이 높아질수록 구강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런 여러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남성보다도 좀 더 많은 이제 비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에서 빈도가 한 이제 40에서 한 50%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암 환자의 경우에는 비율이 더 증가하게 되는데 이제 방사선 치료 특히나 이런 이제 두경부라고 해서 머리, 목 부위에 방사선을 직접 이제 쬐는 경우에는 그런 이제 침샘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 분광 건조증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암 요법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 항암제가 침샘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효과 때문에 고건조증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특히 이제 구강암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그 침샘 자체를 이제 제거하는 그런 이제 치료를 많이 받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그로 인해서 고항암 환자에서 이제 좀 더 높은 비율의 구강 건조증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강 건조증의 원인으로는 그 이제 뭐 일반적인 원인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뭐 이제 나이가 이제 직접적인 이제 영향을 주죠. 이제 앞서 봤듯이 나이가 증가할수록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요인, 특히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구강 건조증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이 구강증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그 담배에 이제 니코틴 성분이 이제 고황증을 유발시킨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이제 약물 부작용들 또 같이 이제 이런 고황증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이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항우울제라든지 그런 이제 항히스타민제, 그런 이제 뭐 비염이라든지 피부약에 많이 쓰는 그런 성분들, 그리고 뭐 고혈압에 쓰는 뭐 이뇨제라든지 뭐 신장약이라든지 그런 데 쓰는 이뇨제, 그리고 진통제라든지 이제 고혈압약, 그런 것들이 약물 부작용으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약에는 이제 그 계면활생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치약에서 거품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요게 또 이제 구강건조증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그 대표적으로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 있는데, 어, 뭐 쇼그렌 증후군이 하면 뭐 눈물샘, 그리고 뭐 침샘, 그리고 이제 피부 뭐 이런 여러 기관에 그 작용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어, 질환이 되겠는데, 그냥 쇼그렌 증후군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강건조증이 이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 그리고 앞서 봤던 당뇨, 그리고 전체적인 수분 섭취가 부족했을 때도 구강건조증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이제 폐경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차, 뭐 술 같은 것들도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특히나 커피 차에는 이제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강건조증을 많이 일으키고, 알코올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공동적으로 카페인과 알코올이 그 이제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밖으로 내빼는 그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강건조증의 원인으로 이제 지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건조한 기후나 날씨 이런 것들도 이걸 많이 건조하게 만들죠. 그리고 침샘의 질환, 뭐 침샘의 암뿐만 아니라 이제 염증선 질환이 있을 때, 또는 침샘 내 타석 또는 침샘이 분비되는 그 도안에 이제 타석이라고요. 타석이 있을 때 침 분비가 기계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구강곤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호, 여기서 그 습관적으로 코로 숨을 못 쉬는 분들이 계신데, 음, 어릴 때부터 입으로 숨을 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입이 많이 마르겠죠. 그리고 이제 비염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으신 분들도 구호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제 구강건조증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구강건조증의 원인으로 이제 암 환자의 원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침샘의 암이 될 수 있겠고, 아까 또 설명드렸던 이제 방사선 치료나 항암 화학요법,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는데, 이게 이제 항암화학요법이 왜 영향을 주냐면, 그 저희가 흔히 많이 쓰는 그 항암제들이 그 암세포로 이제 공격하는 그런 약제들인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침을 만들어낸다든지, 뭔가 뭐 무슨 어떤 물질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이제 활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세포들을 같이 공격을 하거든요, 항암제가. 이 침샘도 마찬가지예요. 침샘도 침을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기관인데, 이런 이제 약제들이 이제 이런 활성도가 높은 침샘을 같이 이제 공격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를 쓰는 경우에는 이제 침샘의 기능이 이제 같이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이 감소되면서 전체적인 그 수분량이 떨어지는 경우, 몸의 수분량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영양 상태가 불균형할 때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암 환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귀밑샘이라든지 혀밑샘, 턱밑샘들이 있는데 수술을 통해서 같이 이제 절제를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능이 이제 아주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방사선 치료. 이제 소화 능력 저하인데 저희가 이제 그 구강암 수술을 하게 되면 단순히 이제 외모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어, 턱의 기능이 같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침이 어떻게 분비되냐면 어, 이렇게 저작 작용을 할 때 턱을 계속 움직일 때 이제 그 신경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침샘에서도 같이 침이 같이 분비되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궁합 이후에 이 저작 기능이 이제 저하가 되니까 침샘에서도 같이 이제 침이 분비가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같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소화 능력 저하 때문에 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앞서서는 이제 구강조증의 일반적인 원인이나 이제 그리고 그 방금은 암 환자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 암 환자에만 국한되는 원인, 뭐 일반적인 환자들이 국한되는 원인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동시에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뭐 암 환자라고 해서 암 쪽에만 집중해서 저희가 뭐 구강건조를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이제 일반적인 원인을 같이 이제 집어 나가면서 복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치료에 접근을 해야지만 이 구강건조증을 저희가 치료 또는 이제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저희가 이제 원인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구강건조증 증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이제 입안에 이제 건조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 이제 마르고 이제 끈적거리는 느낌이 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지고 어 혀가 갈라지기도 하지만 입술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이 계속 건조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나 이제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키는 데 어려움, 그래서 입에 이제 이렇게 그 액체류가 이렇게 많이 돌아야 되는데 침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음식을 삼키는 데 어려움이 발생을 하겠고 그리고 발음의 어려움, 이제 건조함으로 인해서 이제 말하는 것에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취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침이 이제 음식물을 이제 분해하는 작용도 하고 그걸 이제 위로 통해서 넘기는 그런 과정 역할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침이 제대로 발생 분비가 안 되면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구취가 유발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대인 관계에 그런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혀가 끈적거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증상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타액이 없어서 입안에 음식물이 많이 정체가 되면 이제 충치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로 인해서 잇몸도 같이 나빠지는 경향을 갖게 되고 그리고 구강 내 감염 증상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발음의 어려움, 그다음에 입냄새, 구취, 그리고 음식물 섭취도 어렵고 그리고 그 입이 계속 건조하신 분들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다가 계속 이제 물을 드신다고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면 장애를 겪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수면 장애가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뭐 스트레스도 이제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구강조증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입안에 그 침이 마르게 되면 그 맛도 좀 변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구강증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요즘에 밥을 먹어도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통증을 호소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입이 너무 건조해서 뭐 김치를 못 먹겠다, 뭐 깍두기를 못 먹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각 변화와 함께 그 이제 구강의 통증 같은 것도 같이 또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거품 침이라 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침에는 뭐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끈적거리는 성분도 있고 이렇게 그 물같이 이렇게 끈적거리지 않는 성분이 두 가지로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그 타액의 양이 줄어들면 이 끈적거리는 성분만이 남게 돼서 이렇게 입안에 그 거품이 이제 생긴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게 더 심화되면 이제 이 혀가 이제 갈라지는 증상, 이 논바닥처럼 갈라지는 증상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술이 이제 같이 이제 건조해지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데 뭐 저희가 이제 어, 땀이 나면 이렇게 땅구멍에서 피부에서 이제 땅구멍에서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땀도 나지만 이렇게 기름기 같은 것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땀을 흘리면 당연히 피부가 촉촉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입술에는 이게 땅구멍이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분이라는 것들을 입안에서부터 이렇게 전달해 와야 되는데 입안이 같이 건조해지면 이제 입술이 같이 건조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술이 건조하신 분들이 계속 이제 이 혀를 내밀면서 이렇게 침을 자꾸 발라요. 이 환자분들이. 근데 자꾸 이 침을 바르시면 입술이 더 건조해집니다. 이 이제 침에는 기본적으로 이 염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물 말고도 다른 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마르면서 이제 더 건조해지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입에 있던 수분이 마르게 되면 수분을 더 많이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침을 바르지 마시고 그 저기 이제 립밤 있잖아요. 그 바세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챙겨가 다니시면서 좀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잘 안 바르시더라고요. 입술에 좀 바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들 제가 직접 발라드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잘 관리를 하시면 좋겠고, 치주염이라 해서 이렇게 흉치라고 하죠. 이게 잇몸이 나빠져서 이가 다 빠지는 현상들과 함께 이렇게 치아 우식, 충치가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칸디다 감염이라 해서 대표적인 그 곰팡이균 감염인데, 저희가 이제 입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항문보다 더 더럽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변기통보다 더 더럽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입안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세균들도 있고 곰팡이균 같은 것들도 같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그렇게 세균이 많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것들이 그 세균들이 이게 그 뭐 상호작용도 하고 이제 평형작용이라고 그래서 지네들끼리 이렇게 다 균형을 잘 이루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상 안 느끼는 건데, 이게 이제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그런 이제 세균들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타액으로 인해서 청소하는 과정이 떨어지게 되면 특정 균이나 특정 그 곰팡이 균들이 막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런 식으로 이제 곰팡이균이 감염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칸디다 감염을 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강염증이 생겼을 때 뭐 어떻게 진단을 하냐, 어떤 검사를 하냐, 이제 이걸 좀 설명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입안이 얼마나 촉촉한지 이렇게 이제 기구를 통해서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요렇게 이제 저희가 직접 검사실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치과 외래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통해서 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아카선, 그러니까 턱밑샘이라 해서 여기에 있는 침샘이 저렇게 보이는 건데, 사진 찍으면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요렇게 있죠. 이게 이제 침이 나오는 관이에요, 관. 요런 데 타석이 딱 생겨버리면, 딱 막아버리면 이제 침이 분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타석이 있는지, 뭐 관을 막고 있는 게 있는지, 안 그러면 어, 이 전체적인 양이 주는지 뭐 많은지 그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검사를 제가 이제 여기 나열을 했는데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침 분비량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요거는 이제 간단한데 5분간 그냥 입을 그냥 벌리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 벌리고 가만히 있을 때 침이 이제 얼마나 고이는지 그거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뭐 5분 동안 0.2에서 0.3ml 정도가 이제 적당하다라고 하는데, 뭐 많이 나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적게 나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극침 분비량 검사라고 해서 이제 껌을 씹거나 또는 이제 이런 침이 많이 나오게 하는 자극적인 그런 신음식 있잖아요. 그런 걸 줬을 때 침샘이 분비가 되는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타액선 조영술이나 성광 조영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영상 촬영을 통해서 저희가 보는 건데, 아까 앞서 봤던 그 영상이 이제 조영술이라 해서 침샘의 상태를 이제 구조적인 상태를 보는 거고요. 형광 조영술이라 해서 침샘이 얼마나 기능을 잘하는지 요걸 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저희가 또 간접적으로 구강 건조를 이제 판별하기도 하고, 그 구강 촉촉도 검사를 해서 어, 이게 이제 얼마나 촉촉한지 이렇게 기구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구강 건조증이라는 이제 그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암 환자의 경우에 구강감염이 이제 구내염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암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이제 감염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아까 앞서 봤던 이제 그런 사진이 이제 구강 칸디다증이라는 건데, 여기 이제 곰팡이균이 증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강 건조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제 방사선 치료나 화학요법, 이제 항암 치료, 그리고 그 저희가 구강암이든 뭐 어떤 암이든 저희 수술하게 되면 항생제를 굉장히 오래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입안에 그 균형을 이루고 있던 세균들이 다 죽어가면서 이제 곰팡이균만 남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칸디다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암 환자들도 흔히 잘 발생하는 이제 질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꼭 암 환자 아니더라도 장기 입원하시는 그런 이제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헤르페스라 해서 제가 이제 입술에 그 이제 이 구각 부위라죠. 입술 끝, 입꼬리 끝에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는 그런 이제 증상을 그 피곤하시면 이렇게 생길 텐데, 거기 이제 헤르페스 감염이라는 건데, 그런 암 환자들이 이제 면역력이 저하가 돼서 이런 헤르페스 감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주염 또는 치은염, 예, 그래서 암 환자들이 대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구강위생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구강암 수술을 하기도 하고 다른 암 환자들이 이제 암 때문에 발생한 그 구강 질환 때문에 저한테 많이 오시기도 하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여기는 것들이 이제 뭐 이런 부위 것들인데, 이게 암에만 너무 이제 어, 체력을 소비하다 보니까 다른 질환에는 거의 신경을 못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합병증도 같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또 암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어, 암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많이 겪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구강 전망력이라는데, 이게 이제 화학요법이나 이제 방사선 치료, 그러니까 항암제를 쓰거나 방사선 치료했을 때 입안에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그랗게 동전 크기 모양으로. 요게 이제 구강 전망력이라는데, 항암 치료나 이런 방사선 치료가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치료를 받는 동안 그 염증 때문에 이제 음식물 섭취가 굉장히 이제 제한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제 칸디다증, 이제 이거는 보셔서 잘 아실 것 같고, 헤르페스라서 대부분은 그냥 여기 입술 쪽에 이제 많이 생기는데, 이게 심해지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입술 쪽으로 많이 더 올라오기도 하고, 입천장 또는 뭐 혓바닥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강 전체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이제 헤르페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 보였던 치주염이고, 이게 이제 항암 치료 받거나 방사선 치료 받는 환자분들이 대표로 나타나는 구강 전망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생깁니다.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이게 크게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시거든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암 환자들이 구강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구강 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들이 이제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 물 8잔, 뭐 한 100에서 200cc 정도 되는 걸로 이제 드시라고 하는데, 뭐 한 200ml 뭐 하더라도 8잔 드시면 거의 뭐 1.5리터, 1.6리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평소에 먹는 양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제 돌아서서 마시고 돌아서서 마시고 한 8잔 드실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입이 건조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몸의 수분량을 잘 채울 수는 있긴 하지만, 그 입안에서 정체되는 시간이 길진 않기 때문에 돌아서면 또 목마르다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설명드리는 것들이 물 말고도 이런 오이나 뭐 그런 그 수분이 많은 그 채소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자연적으로 입안에 정체하는 시간도 길 뿐더러, 그리고 이제 이 씹는 저작장육을 또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침 분비가 더 증가하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이나 뭐 무 같은 것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과일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과일은 이제 당이나 이런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먹고 나면 더 목이 마르는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입에 그 당류가 많이 정치하게 되면 뭐 치아나 이제 잇몸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제가 많이 추천드리진 않고 뭐 오이나 이런 것들 달지 않은 저자극 그런 이제 채소들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습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보면 이게 습도 유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특히나 겨울이나 봄철에 굉장히 이제 건조한 상태가 되는데 어 이게 이제 습도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거든요. 주무실 때. 그래서 좀 가습기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흔히 추천드리는 그 습도가 적정 습도가 한 50에서 한 60%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겨울철에 이렇게 난방하고 그러면 습도가 거의 한 20%까지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게 또 청소하고 관리하기가 힘드셔서 잘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가습기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구강위생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뭐 양치질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구강청결제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데 저희 이제 구강청결제 중에서는 그 뭐 여러 뭐 광고 많이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제품들이 그 알코올 성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함유가 돼 있거든요. 근데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이 마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닿으면 느끼게 시키지만 알코올이 들어가면 오히려 청결시켰으면 입이 더 마르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알코올이 없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 보청기제. 그래서 그거는 하실 때 뭐 약사한테 물어보든 점원한테 물어보든 꼭 이제 확인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좀 잘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어쨌든 고연령층에 그런 구강 건조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단순 양치질뿐만 아니라 그런 치간 칫솔이라든지 요즘에는 그 워터픽이라 해서 그 물을 탁 쏘면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르신들은 이렇게 이 사이가 넓어서 양치질만은 다 안 빠집니다. 하고 나면 다 안 빠지는데 그 치간 칫솔 쓰러가면 쓰기가 힘들어서 못 쓰겠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워터픽이라 해서 물을 탁 쏘는데 그걸 쓰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용하시면 아실 겁니다. 이걸 내가 반드시 써야겠구나 느낌이 오실 텐데 양치질 하고 나고 워터필 쓰고 나면 음식물도 한 가지 또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써야겠구나 하는 걸 이제 체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그 치약을 바꾸셔야 되는데 군과금증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계면화성제 그 거품 나는 역할을 하는 그 성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한 그 성분명이 라우랄 황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 용어가 굉장히 어렵죠. 어, 이제 이 성분인데 요걸 없는 걸 쓰셔야 됩니다. 예, 없는 걸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치약에도 보면 이게 양치를 하면 거품이 별로 안 나는 게 있어요. 치약들이. 이제 거기 없는 걸 선택하시면 계면활성이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양치를 하게 되면 입안이 개운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청량제라 해서 그 성분이 이제 멘톨이라든지 시트르산, 뭐 유칼립톨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입안을 개운하게 만드는 성분이니까 시원하게 만드는 성분 이런 성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또 입을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없는 걸 이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아냐 하는데 치약의 그 뒷면에 보면 성분들이 다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없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 어,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약국에 가셔서 이런 걸 이제 없는 것 좀 추천해 달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성분들이 없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기억해 놓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극적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맵고 짠 음식들 같은 것들은 군것질을 당연히 더 이제 심하게 유발시키고 또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차나 커피는 어, 이제 카페인 성분 때문에 더 마르게 한다. 그리고 술도 마찬가지로 알코올 성분 때문에 더 마르게 한다. 왜냐? 수분을 자꾸 밖으로 내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차도 그 카페인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차를 즐겨 먹는 편은 아니지만 그 카페인이 없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적인 치료법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제가 이제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인공 타액이라 해서 이제 입안에 이렇게 타액 성분과 똑같은 조성으로 된 그런 액체가 있거든요. 그건 입안에 이제 수시로 뿌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좀 끈적끈적하게 나오는 이제 젤이나 스프레이 같은 이제 보습제, 구강 보습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쓰면 좀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침샘 자극제라 해서 요거는 그러니까 그 먹는 형태 이제 알약으로 돼 있는데, 요걸 이제 하루에 뭐 한 알 내지 뭐 두세 알 이렇게 드시면서 하는데, 그럼 이제 침샘이 좀 자극돼서 이제 침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침샘이 어, 뭐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 상태 또는 침샘이 온전히 보존된 상태에서 이런 약을 먹었을 때 도움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구강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침샘을 제거를 해버렸다. 그런 경우는 사실 도움은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있는데 여기 참 뭐 좋긴 한데 그 단점이 또 있어요. 요걸 하면 이게 침샘만 자극시킨 게 아니라 그땀 분비도 좀 자극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걸 드시면 여름에 겨드랑이에 땀이 너무 많이 나요 막 이러면서 못 먹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사실 치료라기보다는 계속 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안 먹으면 안 나요 또. 이거 먹으면 나오고 안 먹으면 나오고. 그래서 요건 또 선택적으로 사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뭐 이게 저희가 이제 그 건조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으면 정말 이제 감사한 일이겠지만 아직까지도 뭐 그런 특효약은 사실 없는 게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강 감염이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치료하는 방법들은 어 이제 흔히 아는 이제 우리 항생제, 항진균제, 그러니까 약을 통해서 이제 치료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칸디다라는 대표적인 질환이 그 곰팡이균이라고 했잖아요. 곰팡이균 생겼을 때는 그냥 곰팡이균에 맞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항진균제를 쓰게 되고 이제 헤르페스가 생겼을 때는 헤르페스 이제 바이러스 치료제를 쓰게 되고 연고를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이제 그런 이제 구강 위생 관리는 이제 철저히 해야겠죠. 그래서 뭐 양치질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암 환자분들이 관리가 굉장히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이 구강 관리를 되게 잘 하시는 경우를 저는 잘 못 봤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암에만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걸 많이 놓치는데 어, 좀 너무 안타깝다는 좀 생각이 들고 아무리 좀 힘드시더라도 특정 질환 때 힘드시더라도 다른 건강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오토픽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뭐 식사는 뭐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으로 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매운 것들, 뭐 짠 것들 다 악화시키기 때문에 저자극성 그리고 뭐 꼭 뭐 죽이나 뭐 스프 뭐 이런 거 꼭 드시라는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자극이 많이 될 때는 일시적으로 아마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니까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운 음식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보안 검진을 좀 정기적으로 오셔서 이제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망가지기 전에 치과에 오셔서 조기에 잡으면 사실 노력도 덜 들여도 되고 그리고 금전적인 것도 많이 아낄 수 있고 그리고 고생을 덜 하니까 뭐 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도 힘드시더라도 다른 분이 절대 소홀히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오늘 이제 강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일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